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네이버 밴드 2020 스마트폰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계현입니다. 이번 시간 1회차로 네이버 밴드 만나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SNS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페이스북은요, 수많은 SNS 시리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SNS란 이 교환에 적혀 있는 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약자인데요.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SNS가 네트워킹 또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유, 메시지 서비스 등 공통된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서비스의 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SNS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가 각 차이는 있지만 SNS는 대체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트위터에서는 이를 팔로잉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맺기, 영문으로 프렌딩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이용자들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용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개적, 준공개적,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포스팅은 공개적이고 준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시지나 채팅과 같은 기능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는 미디어 공유 기능으로 넓게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포함될 수 있지만 SNS를 기반으로 사진, 음악, 뮤직비디오 등 미디어 객체들이 공유되고 나아가 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는 네트워크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SNS는 한국에서 출시된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해외에서 출시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SNS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4%, 무려 세계 1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죠.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각자의 SNS나 카카오톡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많습니다. 직장인의 하루 일상을 살펴보자면 아침에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죠. 집을 나서면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장착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평상시 즐겨보던 영상 콘텐츠를 청취하며 지하철역에 도착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거의 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흔한 광경이고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팔로워의 글을 확인하며 공감, 댓글, 공유 등이 공감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식이나 안부를 주고받죠. 언제 어디서나 SNS 접속이 가능한 한국입니다. 또 그런 시대죠.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한 사람이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오프라인 광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버스 차량 광고, 정류장 광고, 건물 5개 광고, 지하철 광고,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눠주는 전단까지 수많은 광고를 경험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광고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저 역시 오프라인 광고에 점수를 주고 싶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보다 1인 방송 또 유튜브가 텔레비전 뉴스보다 카드 뉴스가 대형 백화점의 푸드코트보다는 SNS에서 뜨는 작은 매장 하나가 대형 스타보다 인플루언스가 인기를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도 스마트폰으로 호출하여 지갑 없이 어디든 다니죠. 세상에 없던 가상화폐가 나온 지도 이미 꽤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SNS는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 마케팅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람과 소통하고요. 쇼핑하고 학습하며 정보를 검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주일 평균 시간은 10시간 17분이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시간 28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8분의 1이 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하루에 1회 이상 SNS에 접속하는 사람은 97.8%에 달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접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보급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SNS 마케팅은 결국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다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SNS의 시작은 소통이나 끝은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SNS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관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 SNS를 개설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계정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무료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SNS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냥 개설했다고 해서 그 채널을 봐줄 사람은 없겠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이러한 SNS 채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직접 비용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고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SNS 채널은 마케팅 비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동등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료로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채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게 매일 신경 쓰고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채널을 방문한 사람에게 정성 어린 답변을 남기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심도 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을 책정받아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고 따라서 일반 개인이 SNS를 할 때와 SNS 마케팅을 할 때는 달리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운영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 중소상공업체라면 SNS 분야는 전문 직원을 고용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익숙한 청년층이나 마케팅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를 맡으면 그저 채널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SNS 운영 방법이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업무를 확인해줄 상사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죠? 자, 다양한 SNS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SNS, 과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와 특성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싸이월드는 요즘 주춤하지만 예전에 한국에 아주 열풍이 불었던 SNS입니다. 싸이월드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라는 걸 보여준대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공감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 스타들이 쓴 글들을, 싸이월드 글들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뭐 피해 줬는다? 뭐 이런 글들, 뭐 약간 그 감수성이 너무 넘쳐가지고 혼자서 써내려간 시 같은 그런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언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참 추억의 SNS죠. 또 아쉽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돌풍을 일으켰던 SNS가 뭔지도 모를 때 사실 SNS의 개념을 만들고 탄탄히 굳혔던 그런 곳이 싸이월드인데 사실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클럽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또 친구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성적인 SNS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세 페이스북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블로그는요? 블로그에 보통 글을 올릴 때 분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카테고리가 참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분류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글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네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적은 그런 글들을 재밌게 이렇게 돌려서 짤처럼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서 여러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여러분 하시죠?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자,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보통 이제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또 식당 이런 걸 올리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요, 한국 제1회 카카오톡에 부속된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로 올리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보면 아이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는 것을 올려놓고요.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 엄마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트위터 왜 이럴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각 그 SNS별로 어떤 특징을 뽑아놓은 글이 재밌어서 한번 제가 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이라는 것을 나스미디어에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자, 역시 부동의 1위는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사용률은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케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인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 67.8%, 다음을 인스타그램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51.3%, 밴드 36.7%, 카카오 스토리 33.7%, 트위터 16.2%, 카카오 그룹 14%, 그리고 텀블러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 모 회사고 그에 파생된 회사가 인스타그램입니다. 두 개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순위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끼리 다 해먹는 거거든요. 네, 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계열이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나왔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두 개가 연동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홍보, 제품 홍보를 하신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된 페이지 관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든지,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혼합해서 완전히 두 개가 연계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두 개를 같이 혼합한 마케팅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 동반 상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폐쇄형 S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NS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안에서도 폐쇄형 SNS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폐쇄형 SNS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스,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카카오 회사의 카카오 스토리가 대표적인 폐쇄형 SNS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가 떠오르면서 이제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와 무제한으로 친구를 맺고 또 누구나 쉽게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정된 소규모 그룹과 소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NS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SNS, 바로 폐쇄형 SNS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인맥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폐쇄형 SNS는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개방형 SNS가 가진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점차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쇄형 SNS로는 201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패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친구 수를 최대 150명으로 제한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정보 일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바로 2012년 8월 네이버 밴드가 처음으로 폐쇄형 SNS 서비스를 시작했죠. 이는 기존 회원의 초대가 없으면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가 카카오 스토리를 내놓으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폐쇄형 SNS인 이 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SNS와 폐쇄형 SN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 익혔고요. 정식으로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영문 그대로의 뜻을 따지자면은 묶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말 그대로 고무줄 밴드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모임을 한데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밴드 공식 홈페이지는요, http://band.naver.com이 되겠습니다.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웹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밴드 공식 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의 시작은 2012년 8월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사용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내세운 주요 서비스 중에 두 개가, 첫 번째는 바로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해서 무료 통화 서비스 및 채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밴드, 그룹 개념의 이 SNS를 내세웠는데요. 이 출시 이후로 밴드는 정말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11월에는 밴드 기프트샵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선물 상점입니다. 밴드 자체에서
내가 구매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프트샵 서비스를 오픈하였어요. 또한 2014년 2월 달에는 우리 반 친구 찾기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내놓은 카피 문구는 새학기 우리 반 친구들을 밴드에서 만나보세요 라는 그런 항목인데요. 추억의 동창 찾기로 40대 이용자들까지도 끌어들인 네이버의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반 친구 찾기로 10대 청소년 공략에 대해서 나선다고 하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신학기에 새롭게 배정받은 학급의 친구들과 반 밴드에서 보다 친밀하게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밴드를 개설하게 되면은 학기 초 수업 시간표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숙제와 준비물도 함께 챙길 수 있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리더를 선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40대 직장인인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의 댓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재미난 글이나 사진, 점심때는 뭘 먹었는지 사소한 것까지 다 밴드에 올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 반응으로 재밌겠다, 맛있겠다, 좋아 보인다 는 등의 글을 올리면 기분이 또한 좋아지겠죠. 그래서 둘러보면 신나는 게 없는데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 힘든 인간관계, 온통 걱정거리 뿐인데 철없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는 잠시나마 이런 어려움을 잊게 해준다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고 함께 늙어간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주고받는 글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에 빠졌습니다. 뉴스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인 유저로서 변신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동창 밴드는 중년층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 열풍은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몰고 왔던 동창 찾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을 연상하게 하죠. 그때도 컴퓨터 사용에 서툴렀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컴맹에서 탈출하는 등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던 항목인데요. 이 동창 밴드는 컴퓨터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면서 접근성과 속도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쉬울 뿐 아니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들을 수월하게 만나게 해주고 사용 흔적들을 되짚어보게 된다는 장점이 중년층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밴드 활동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모임 장소만 알리면 친구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동창회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평소 한 20명가량 모이는 그런 오프라인의 초교 동창회였는데 밴드를 만든 뒤에는 80명 넘게 모여서 급하게 모임 장소를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폐쇄형 SNS는 독립된 특성이 있어서 심리적인 위안감을 준다면서 직장과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스트레스 받는 중년층이 이런 밴드를 통해 동창회 등 인간관계의 재구성의 재미를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이버 서비스는요, 새롭게 밴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밴드의 기존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면서 현재 게임 개발사를 만나서 논의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게임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밴드는 지난해 기준으로만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국내 1위 폐쇄형 SNS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게임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NS와 밴드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았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